11차. 자, 11차 듣기도, 듣기 3부분입니다. 오늘은 듣기 3부분 이야기 글을 듣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특이하게 보기 3번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1번부터 다시 볼 거예요. 자, 보기 왜 3번부터 보냐면, 자, 일단 듣기가 이야기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기의 말게, 뭐, 주인공, 노인, 소년, 뭐, 한 젊은이, 아니면은 뭐 한 농부 이런 식으로 보기에 농부가 뭐 장군이 이런 게 나오면 거의 다 이야기, 왜냐면 주인공이 있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있고, 자, 그게 없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그 지문 보기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3번에 뭐가 있냐면요, A 보시면은 빙부 란두어, 란두어가 게으르다라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别勇敢, 용감하다는 단어도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가 주인공이 이 등장인물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진짜 어떤 사람, 인물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하지만 보통 듣기 3부분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이렇게 인물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왜 이야기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냐? 자, 그거는 1번 보기부터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갈게요. 자, 이야기글의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글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물로 진행을 해요. 인물은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주인공으로 진행하면은 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되게 중요해요. 묘사나 이 주인공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묘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뭐 용감한 사람, 꼼꼼한 사람, 아까도 잠시 있었던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묘사.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주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많이 연결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은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경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결말, 단순 구조죠. 그쵸?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두 개를 공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육하 원칙인 거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로 나오는 것들을 좀 설명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감은 안 잡히는데, 항상 듣기는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들어야 될지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 一个小岛上, 하나의 작은 섬 위, B. 沿海地带, 연해지대.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高原上, 고원 위, 그러니까 고원, 높은 곳이죠. 그렇죠? 草原上, 초원 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100% 장소 문제예요. 그렇죠? 장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언급되는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 장소가 2개 이상 언급된다면 그 차이점이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2번 A. 피파 농产品. 자, 피파는 우리 도매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농산품을 도매하다. 收购干草. 자, 쇼코는 사들이다라는 뜻이죠. 깐차는 건초입니다. 아, 이거 보면은 지금, 뒤에 두 가지 보니까 뭔가 농장이나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농작물 관련된 거니까 농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추주, 방우, 추주. 자, 임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임차하다, 임대하다. 그래서 집을 임대하다, 임차하다. 그 다음에 짜오핀, 꽁런. 짜오핀은 모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꽁런은 일할 사람, 일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봤을 때, 농장 혹은 농사와 관련된 일이란 알 수 있고, 아마 등장한 사람이 주인공이 뭘 했는지를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뭐 했는지, 농산물을 도매했는지, 건초를 매입했는지, 집을 내놓았는지, 아니면은 일꾼을 구인했는지, 모집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볼게요. 아까 처음에 봤던 보기죠. 그렇죠? 빙불안도 결코 게으르지 않다. 결코 게으르지 않다. 인물에 대한 묘사죠. 베이지에꿀러 해고당했다. 아,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긴 지금 등장이 주인과 일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일꾼 모집도 있었던 거 보니까 주인과 일꾼이 나오는데, 자, 주인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일꾼에 대한 묘사로 보이죠. 왜냐하면 해고당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찡창 쉬지오. 쉬지오는 술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술자 6급 단어예요.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용감, 매우 용감하다. 일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아마 그런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자, 이야기인데 야어가 등장을 하면은 거의 교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야기 글에 플러스 알파 문제죠. 이야기는 보통 사건 중심이나 인물 중심으로 가긴 하는데, 마지막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문제 중에서 네 번째 문제, 혹은 세 문제 중에서 세 번째 문제. 이 플러스 알파는 다 뭐다? 교훈 문제라는 거. 이 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러니까 6급은
특이하게 1부분에서는 유머글이 있는데 3부분은 유머는 거의 안 나와요. 보통 시사하는 바가 있는 교훈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보시면 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게 짐작이 갈 겁니다.提前做好准备. 자, 이 말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성에 관한 내용이겠죠. 做是要竭尽全力. 얘는 이제全力를 여러분들이 재진을 몰라도 全力는 알잖아. 전력. 그러니까 지혜가 전부 찐이 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 얘는 이제 얼마나 힘을 다 아끼지 않고 쓰느냐에 대한 내용. 얘는 준비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따이런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 전치사구로 정리하시면 돼요. 따이런이 뭐예요? 사람을 대하다. 청은 정수의 줄임말이거든요. 정수 하면은 자 주의할 거 성실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정직하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정직으로 정직함으로 사람을 대하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정직함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야오谦虚 겸손해야 된다는 뜻인가? 겸손이 목적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준비냐, 전력을 다하는 거냐, 정직함이냐, 겸손이냐. 이것만 잘 포인트를 잡아도 얘는 다 파기하시고. 그러니까 저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뜨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좀 집중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가보시죠. 지문이 딱 좋게 여기 한 면에 다 들어갔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 볼게요. 첫 번째 부분 보면은 자, 아무래도 이야기도 첫 번째 부분 중요한 건 뭐냐면 도입부라서 누가 등장하고 어느 지역, 그렇죠? 어느 시점, 어느 시간에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一位农场主在沿海地区承包了一个农场. 벌써 뭔가가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마침 여기까지 갈게요. 他贴了一张雇用工人的广告. 자, 1번, 2번 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농장주, 그렇죠?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어디에서 在沿海地区 잘못 끊었네요. 沿海地区 바닷가 지역에서 정바오러 도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바오 하나의 농장을 도맡고 있었는데요. 타 티엘러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광고 하나의 전단지를 붙인 거죠. 왜냐면 이 장을 썼으니까雇用工人的广告. 고용하다는 뜻이죠. 그럼 두 가지. 하나는 장소가 벌써 나왔죠. 뭐가? 바닷가 지역. 아까 1번의 B가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뭘 했다? 사람을 일꾼을 고용했다라 나오니까 일꾼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꾸용과 짜오핀, 아까 나왔던 핀용, 짜오핀, 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짜오핀이 초빙하다는 뜻이야. 사람을 모셔오다는 뜻이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 부분입니다. 자, 파란색 부분.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그 농장주는 뭐였냐면 真想当场只有把它解雇了. 당장, 우리 우리나라 말 당장이란 말 쓰죠. 당장, 땅장 그대로 썼네요. 정말 당장에 그를 뭐 하고 싶었다? 지했고 해고하고 싶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고를 하고 싶었다는 내용. 아까 해고당했다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해고를 당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해고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요게 중요한데 하고 싶었다란 말은 진짜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문장을 좀 보면서 좀 더 정리 한번 해봅시다. 中年人之所以能睡得着是因为他提前为农场能安全度过暴风雨做足了准备只有未雨绸缪才能更好的应对风险 자, 중년인이 나오나 봐요. 자, 중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농장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년의 사람이 중년이 之所以是因为 결과부터 나오고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睡得着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농장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폭풍우를 보낼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고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게을러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잠자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은 딴 게 아니라 뭐였다? 미리 준비를 한 탓이었다. 벌써 마지막 문제는 해결이 됐죠. 준비하다는 뜻이 있었죠. 정답이 A가 되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요 웨이 한 번 더 언급하네요. 웨이위 조모가 무슨 말이냐면 웨이가 비 오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모는 원래는 꽉 조여매다라는 뜻이에요. 꽉 조여매다인데 6급의 HSK로 나온다면 얘가 준비를 나타낸다라는 거. 이런 단어 중요하겠죠. 준비를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应对风险 위험을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놔야지 더 좋게 이 위험이나 리스크를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요번에 고용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뭔가 태평해 보였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훈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번의 정답은 A가 돼야 되겠죠. 결코 게으르지 않다. 그러니까 해고를 하고 싶었던 건 게으르게 여기다. 아마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위에 있는 내용 좀 볼게요. 여기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 위에 있는 내용 살짝 볼게요. 大叫道快起来 일어나세요. 暴风雨要来了。中年人不紧不慢地翻了个身。农场主说：“先生，我告诉过你，当暴风雨来的时候，我都能睡得着。”农场主被他的回答气坏了，真想当场就把他解雇了。 자, 뭔가 폭풍우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라 라고 이 중년을 깨웠는데요. 아주 느긋하게 일어나면서 몸을 뒤척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농장주에게 아유 사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폭풍우 와도 제가 잠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폭풍우 와도 잠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 농장주는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잠들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서 해고를 하고 싶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중간 내용 다 생각해도 이 사람이 뭔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물론 전체 내용은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이 보기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부분만 쏙쏙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야기는 조심해야 될 게 들리는 단어에만 의존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고를 하고 싶었지만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하필이면 학생들에게는 지혜꾸란 단어가 확 깊게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혜꾸가 있는 보기를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야기 흐름, 특히나 누가 어떤 일로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 교훈, 그럼 중간 내용을 놓쳤다 하더라도 교훈을 들으면 저런 거였지만 이런 교훈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게을러 보였지만 미리 준비한 덕에 다 일을 해결했구나. 그러면 사람도 게으르지 않고 준비성을 철저히 하면 모든 일이 대처할 수 있다라는 교훈도 알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나 인물, 정보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고 역시 보기를 봐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차. 자, 11차 독해는 3부분입니다. 자, 3부분 오늘은 이야기글을 좀 볼 텐데요. 이야기글의 특징은 11차 듣기 부분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야기글의 특징은 얘기 안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3부분의 가장 중요한 보기를 보고 전후 내용 짐작하기, 그리고 보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법과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가 있네요. 자, A부터 봅시다. 자, A. 为了查明事情的真相. 자, 일단 요거는 좀 중요해요. 자, 오늘은 어법적인 걸 좀 설명할까 해요. 자, 웨일러구가 나왔단 말이야. 전치사구죠. 얘는 전치사구. 해석을 하면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 전치사구의 우리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 자, 3부분은 모두 밑줄 양옆에 부호가 있으니까 부호를 좀 쓸게요. 그리고 수러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주어와 수러 사이에 나온 경우, 여기에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요. 전치사구에 앞에 놔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앞에 놔두고, 역시 컴마죠. 그래서 주어와 수러, 목적어가 있다면 더 뒤에 내용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거.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둘 다 어쨌든 이 밑줄 뒤에는 뭐가? 컴마만 오지 뭐는 못 온다? 예, 마침표는 오지 못한다라는 사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복합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자, 해석으로 갈게요. 누가, 그렇죠? 누군가가 나오겠죠. 사람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하는 게 요렇게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뒤에 저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하는지.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좀 지저분해진 건 지우고요.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가 되던 간에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뭔가 조사하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뒤에 나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를 볼게요. B도 중요해요.
是我们家多了一个干活的人数 나와 있는데요. 자, 시로 시작하는 보기가 독해 3부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A는 B다. 그래서 이 A와 B가 호응이 되는지 동격인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한번 언급한 적은 있어요. 자, 6급 HSK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형태가 뭐냐면 자, A예요. B는 아니고요. 그러면 거꾸로 B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A지. 이런 식으로 이다를 설명하면 아니다를 설명하고 아니다를 설명하면 이다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에 일손이 한 명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집에 일손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라고 정의를 내린 걸 수도 있고 자,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집에 일손이 늘었다라는 거지 저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문제에 적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독해 3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신문사설을 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 나오면 부시, 부시가 나오면 시. 물론 이제 시 앞에 얼시나 주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로 넘어가 볼게요. 꽝카이 쫑자. 자, 6급에서 잘 나온 표현이죠. 자, 농작물에 물을 대다. 관계 농업하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작물 물 대다. 농작물에 물을 대려면 要到很远的河边取水. 멀리에 있는 강가에 가서 뭐 했다? 물을 길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왜 농작물에 물을 대려면 강가에 멀리 있는 강가까지 가야 될까요? 그냥 집 주변에 있는 뭐 수도를 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미 뭔가 모아놓은 물을 쓸 수도 있는, 저수지의 물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멀리 있는 강가까지 갔어야 될까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전체 지문 보시면 이미지에 큰 네모난 우물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우물이 나오는 건 소재란 뜻이잖아요, 소재. 그래서 소재를 보니까, 우물이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그쵸?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물이 없으니까 멀리에 있는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농작물에 물을 줬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는 그런 원인, 우물이 없어서, 뭐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 D는, 纷纷来他们家道喜. 자, 두 가지가 힌트입니다. 纷纷道喜. 자, 道喜는 축하하다는 뜻이겠죠. 단어를 알면 되게 쉽겠고요. 그 다음에, 纷纷이란 단어는 반드시 주어가, 얘 주어가 없는 문장이죠. 그렇죠? 주어가 여러 명이어야 돼요. 복수도 아니고 두 명은 우리가 펀펀 안 해요. 여러 명이 좀 무질서하게 연이어서 잇따라 뭔가를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 펀펀이고 우리 의견이 분분할 때 분분이 이 분분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 사람이 그들 집에 와서 축하를 해줬다. 그럼 일단 주어가 없으니까 그 여러 사람이라고 할 만한 주어가 나와야 되겠고요. 왜 축하를 해줬는지 당연히 기쁜 일이겠죠. 기쁜 일이 주변에 설명이 돼 있을 거다라는 걸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全家人都很疲惫. 자, 이는요. 전 가족이 모두 피곤했다. 대충 짐작이 가요. 왜? 아까 시를 보면은 농작물에 물을 대는데 멀리 있는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 가족이 피곤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 내용적으로도 추측을 하시고 어법적인 면도 내가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지라고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지문에 갔을 때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이죠. 자, 1번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풀고 있죠? 계속해서 전체 내용을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밑줄 앞뒤의 내용만 보고 대충, 그렇죠? 처음은 대충 짐작되는 것들을 넣어봤었어요. 자, 当时有一户姓丁的人家. 자, 성이 정씨인 집이 있었는데요. 인외, 자, 원인입니다. 뒤에 쏘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원인이에요. 그렇죠? 어떤 원인으로? 자, 결과부터 볼게요. 저는 时常要一个人一天到晚专门干提水、运水和浇地的农活. 그래서 늘 한 사람이 도맡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도맡아서 물을 깃고
물을 옮기고 땅에 물을 주는 농사일을 해야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타먼지아더 띠리 그의 집에는 메이오 수이징 우물이 이거를 수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우물이 없고 뭐뭐 해서 우물이 없으니까 뭐 해서 농작물에 물을 대려면 뭐 해야 돼서 멀리 있는 그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해서 그렇죠? 아까 몇 번 했었죠? C에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2번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르즈 디올러. 그런 날들이 길어지자, 자, 시간적인 개념만 나왔어요. 시간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시간 나오고, 앞에는 마침표였단 말이야. 그럼 컴마가 나오면 뭐가 뭐 했는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주어가 있는 문장 보기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주어가 있는 보기가 뭐뭐 있었나요? 뭐뭐 있었나요? 그렇죠? 사람이 주어로 있는 건 이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밖에 없었는데, 그래서全家人都很疲惫 하시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뒤에 있는 내용도 뭐后来丁家决定다一口水井来解决这个难题. 나중에 우물을 만듦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이 몇 번이다? 예,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村里的人听说后 마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주의할 거 주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듣고 나서 그쵸? 어떤 시기 후에 그런 사실을 듣고 나서 뭔가를 한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주어로 나왔고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 나는데 마을 사람, 자 당연히 여러 사람이겠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뭐 했다? 듣고 나서 자 우물을 파서 이제 더 이상 뭐 있어요? 그럴 피곤한 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축하해 주었다. 요 내용 D가 제일 어울리죠.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앞에 있는 내용이 이传十十传百连中国国军也被惊动了. 자, 팁 드릴게요. 찡이 들어가면 무조건 놀라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하지만 뒤에 보면 리엔 예 하면 누구조차도 송나라 국왕조차도 놀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한 명에서 10명으로 전해지고 10명에서 100명으로 전해지다. 그러니까 여러 명 막 계속 말이 전해지다 보니까 송나라 국왕까지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놀랬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 할지.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中国国军特地派人去丁家询问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알아보다. 询问, 알아보다. 송나라 국왕이 특별히 뭐 했다라는 거야? 특별히 派人去丁家.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정치 집으로 가서 알아보게 만들었다라고 했잖아. 아까 알아보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A가 정답이 되겠죠. 자, 5번은요, 앞에 있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완벽한 힌트가 있죠. 얼부스. 총징리 와추라이, 이거를 와추 파내다는 뜻이죠. 뭐는 아니다. 우물에서 사람을 한 명을 파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다? 그게 뭐다? 이 내용인데, 앞에 있는 대화 내용을 볼게요. 이제 확인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보기가 막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쵸? 볼게요. 띵지아 런수 아까 그 이어가겠습니다. 알아보라고 이제 사람 보냈어요. 我家打的那口井给浇地带来了很大方便. 자, 우리 집의 그 판 우물은요. 이 농작물에 물을 주는데 상당히 큰 편리함이 가져다 줬어요. 过去总要派一个人常年在地头为农田观看现在不用了.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뭐 보내서 1년 내내 이 농작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뭐 했다? 물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다?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우리 집에 일손이 하나 늘었다는 것이 사람을 파냈다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우물을 팠으니까 늘 필요하던 사람이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손이 하나 는 거죠. 그렇죠? 일손이 하나 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우물 팠더니 일손이 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자꾸 사람들이 이 와전이 되면서 사람한테 전하고 사람한테 전하고 사람한테 전하다 보니까 정씨 집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집에서 우물을 팠더니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라는 말로 와전이 된 거죠. 그래서 국왕 뒤에까지 들어가서 국왕이 어떻게 된지 알아봤더니 우물을 팠더니 일손이 늘었다라는 건데 그게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우물 파서 이 사람을 파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예, 이런 보기가 아까 정리가 다 됐으니까 오늘은 뭐 고민할 게 없죠. 거의 하나씩 다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하나씩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기를 보고 그리고 내가 먼저 잡아야 될 특징들만 잘 파악하면 3부분은 잘 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차 쓰기에서도 여전히 천자가 아닌 조금 천자보다 적은 500자에서 600자 되는 글을 250자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있는 이 원문을 좀 읽고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어떻게 바꿀 건지를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10분 안에 천자를 읽어야 되는데 10분 안에 천자를 읽어야 되는데 이 천자를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2번 이상. 처음 볼 때는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줄일 내용에 맞춰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혼자서 꼭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단락별로 내용 파악하고 줄여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라오왕是 一个工程师. 자, 라오왕은 한 명의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사실 중요하죠. 在生活中, 자, 생활 속에서 遇到了 만났어요. 많은 번거로움. 事业也总是不顺利. 일도 순조롭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에서 번거로운 일, 생활과 일에서는 다 순조롭지 않다. 요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때문에 다常常发脾气. 그는 자주 화를 내고 抱怨, 원망해요. 자, 원망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원망한 내용. 어떤 일을 원망인지 봅시다. 工作环境不好, 일 환경이 나쁘고, 生活中邻居不互相关心,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缺少温暖 등등. 역시 이웃들 간에 이 따스함이 부족한 등등을 원망을 했어요. 终于有一天, 자, 어느 날, 他决定搬家换个环境. 그는 그러니까 결정을 했죠.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사를 해서 환경을 바꾸기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라오왕이 꽁청실한 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번거로운 일 만나고 일도 순조롭지 않다. 둘 다 그냥 합하면 결국 생활과 일이 뭐하다는 거야. 모두 순조롭지 않다. 줄였고요. 이 때문에 그가 뭐 했어요? 자주 짜증을 내죠. 장장 썽치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파피지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했는데 원망한 내용이 되게 많았다고 했죠. 그럼 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이미 화를 자주 낸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넣는 다음에 원망한 게 뭐다? 이 모든 것, 이 사람에게 모든 것, 뭐 환경적인 것, 일적인 것, 이웃적인 것 이런 것을 이치해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이치해라고요. 그래서 抱怨一切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 이미 화를 냈다란 짜증을 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넣는다면 抱怨一切 종이 마침내 뭐였다? 다决定 결정한 내용이 이사에서 환경을 바꾸는 거였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사보다는 저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감정이 크기 때문에 저는 환거 환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他和妻子 그와 그의 아내는 来到了 왔어요. 이거 新的城市 새로운 도시에 와서 搬进新居 새로운 집에 이사 들어갔습니다. 这是 이것은입니다. 이동 보통도 로방, 로방이죠. 아파트란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보통의 아파트입니다. 라오왕 망위 공주, 라오왕은 상당히 일에 바빴어요. 자오추 완괴 아침에 출근,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얘 메이어 주의고 주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쓰지도 못했단 말이죠. 린쥐, 어떤 이유? 쪼웨이더 린쥐.
줄여봅시다. 일단 라오왕과 아내가 이사를 했다는 내용이 중요하네요. 새로운 도시와서 라오왕和妻子来到了新的城市搬进新居. 여기까지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 되게 신경을 못 썼으니까 他每天忙于工作没有注意过邻居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邻居. 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문장,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天晚上 어느 날 저녁에요. 자,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 반드시 넣으셔야 되겠고요. 라오왕은 正在赶一份第二天맞나요? 第二天开会要用的图纸. 자, 간图纸. 자, 간 뒤에 어떤 명사를 썼다는 건 그거를 서두르다는 뜻이에요. 투즈는 아마 엔지니어니까 도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도면. 이번 두즈 한 부의 도면을 이제 서둘러 하고 있었다는 거, 뭐 만들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쓸 회의에서 쓸 도면을 서둘러 만들고 있었습니다. 로울이 투란 팅겐러 일단 건물 안이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우즈리 이피엔 지회. 자, 정전됐으면 뭐 어두워진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라오왕 헌 호회. 후회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후회한 내용입니다. 메이어 티치엔 준비에 시에 라주. 미리 이 초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미리 초를 사두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어요. 看来工作是没法完成了. 보아하니 일은 완성 못할 것 같은 거죠. 라오왕 요 바오엔칠라. 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한번 줄여봅시다. 일단 사건이 발생된 이天晚上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일단 라오왕이 뭘 하고 있었죠? 正在赶图纸. 그쵸? 어떤 이 도면을 막 서두르고 있을 때, 막 하고 있을 때突然停电了. 갑자기 뭐 했다? 예, 정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라오왕이 한 일은 뭐냐? 후회를 한 거죠. 어두워졌다는 내용 필요가 없겠죠. 정전됐으니까. 후회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 미리 준비를 못했다. 미리란 말 필요 없을 것 같고 메이 마일라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메이 준비. 그렇죠? 앞에서 쓴 표현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이 준비 라주. 그래서 또 뭐 하기 시작했다? 요 빠오위엔칠라. 다시금 또 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자, 짜증내다 빠오위엔은 생각보다 잘 못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뿌만은 혹시 아나요? 뿌만? 그러면은 예, 또 있죠? 이치에 또 이제 이 모든 것에 불만을 가졌으니까요. 또 있죠. 이치에 험뿌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내가 아는 표현 꼭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좀 아는 쉬운 표현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어법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는 단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이죠. 这时 이때 门口传来了敲门声. 자, 입구에서 들려왔어요. 노크 소리. 라오왕 不情愿地开了门. 일단 그쵸, 지금 마음이 탐탁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문을 열었냐면 내키지 않게 문을 연 거죠. 갑자기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门口站着一个小女孩. 자, 입구에는 서 있었어요. 한 명의 소녀가. 您家有蜡烛吗? 당신 집에 蜡烛, 예, 초죠, 초, 양초. 초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小女孩问 이렇게 물었어요. 没有. 라오왕 气不打一出来. 气不打一出来.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좀 단어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되게 쉬운 단어예요. 生气. 화내다는 뜻입니다. 砰的一声把门关上了.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펑 하면서 쾅, 우리나라 말로는 쾅 하면서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러면 라오왕이 화가 났다라는 거, 이거 치가 있으니까 화가 났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真是麻烦. 진짜 귀찮아 죽겠네. 라오왕 对妻子抱怨道. 라오왕이 아내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什么邻居我们刚搬来就来借东西. 무슨 이웃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이사 왔는데 바로 이렇게 물건을 빌리고 난리야. 这么下去怎么得了?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말이 돼? 라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회화적인 표현인데, 회화체적인 표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주요한 내용만 줄여봅시다. 这时 이때 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들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먼코传来了敲门声 그대로 넘겨도 되고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겼어요. 요런 敲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내키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라오왕 不情愿地开门. 이제 문을 내키지 않게 문을 열었더니 입구에 누가 있었죠?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뭘 물었다.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门口的小女孩이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라오왕 집에 요 메이오 라주. 이 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대화체를 다 지금 간접 화법으로 다 고쳐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오왕은 뭐라고 했어요? 메이요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닫았죠? 화를 내며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화내다는 표현 우리가 제일 쉬운 거 뭐죠? 生气. 그래서 화를 내며 生气的关上了门. 라오왕 抱怨道. 라오왕은 또 원망을 했죠. 아내에게. 그렇죠? 뭐라고 원망을 했죠? 刚搬来只有这个东西以后怎么得了? 이렇게 막 왔는데도 지금 물건 빌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쩌자라는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죠. 자, 아직도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쵸? 마지막 단락이네요. 그쵸? 마지막 단락. 여기 단락이 안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보시죠. 자, 네 번째 단락이 끝나지 않았네요. 네 번째 단락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只有在他发牢骚的时候, 자, 发牢骚 하면 불만을 터뜨리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만 앞에서는 이미 抱怨이라든지 抱怨起来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敲门声又响了起来. 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打开门, 문을 열었더니 门口站着的还是 여전히 누구였다? 나 그 小姑娘. 그 소녀였다는 거죠. 요번엔 小姑娘으로 했는데 아까 小女孩로 나왔었죠. 그렇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걸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只是 단지 她的手里多了. 요번에는 단지 그의 손에 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两根蜡烛. 2개 초가 더 있었다는 거죠. 刚才我没说清楚. 방금 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真是不好意思. 죄송했었어요. 我奶奶说 우리 할머니가 얘기했는데요. 你们刚刚搬来 당신들이 막 이사를 왔기 때문에 꾸지 예측하기로 没有蜡烛 초가 없을 거라고 추측해서 就叫我 자, 일단 시키는 거죠. 나에게 给你们 당신들에게 전해주라고 뭐 송 两根来 이 두 개 뭐죠? 라주는 생략됐습니다. 라왕 뚠시 렁줄러. 렁줄러는 우리가 이렇게 멍해지는 거 있죠. 너무 놀라거나 당황해서 멍해지는 거를 렁줄러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멍해졌어요. 一时不知说什么好. 순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好不容易才缓过神来. 가까스로. 자, 好不容易가 부사로 들어가면 가까스로라는 뜻이 있어요. 가까스로. 자, 缓过神来. 네. 정신 차리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더니 정신 차리고 接过蜡烛 일단 이 초를 받아들였습니다. 他说 그는 말했죠. 谢谢 고마워. 你和你的奶奶 너와 너의 할머니에게 고마워. 你们真是热心人. 너네들 정말 热心人. 자, 热心을 그대로 읽으면 열심이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내용상 여기서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 즉 상당히 뭐한 사람, 친절하구나, 진짜 따스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일단 좀 지나지 않아서 문소리 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화가 났을 때 앞에서 이미 화가 났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不到一会儿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过了一会儿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敲门声又响了 그렇죠?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다. 여전히 누구였었어요? 아까 그 여자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여자아이다. 还是那位小姑娘 혹은 还是那位小女孩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지 뭐가 들려져 있었다?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다? 手里拿着蜡烛 그쵸? 이 초가 들려져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他说到 그가 말한 거 역시 간접 화법으로 바꿨습니다. 刚才没有说清楚 그리고 자, 분명히 말하지 못했다는 거,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거 설명하고요. 할머니가 시킨 거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奶奶让他 자, 여기서 왜 타로 바꿨냐면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저한테 시킨 게 아니라 할머니는 그녀에게 시킨 거죠. 이 여자에게. 그래서 타로 했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녀가 뭐 하는 거? 来送 蜡烛 그쵸? 여기 이 집으로 와서 이 초를 갖다 주라고 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왕 렁줄러 그쵸? 여기 멍해졌다는 표현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소녀에게 뭘 했어요?
미안함을 얘기했고 고마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안함은 없네요. 고마움을 얘기했으니까 바로 像小姑娘 아니면 小女孩到了些, 자, 到些, 谢谢, 感谢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마워했다로 줄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在接过蜡烛的那一瞬间, 자, 그 순간, 어떤 순간? 초를 받아들였던 그 순간, 老王突然明白了. 자, 갑자기 깨달았어요. 어떤 사실을? 요런 사실을. 그렇죠? 自己失败的原因, 자신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他缺少的, 그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은 就是这份热心, 오늘 热心 뭐로 정리하겠죠? 따스한 마음, 친절함. 그렇죠? 屋子亮了, 心也亮了. 방이 밝아지자 그의 마음도 밝아졌다라는 내용으로 훈훈하게 끝났네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일단 그가 초를 받아들은 순간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接过蜡烛的瞬间, 나 이 순간, 나는 빼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老王发现 혹은 老王明白 괜찮습니다. 发现을 쓰든 明白쓰든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뭘 깨달았어요?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죠? 自己缺少的是热心. 그렇죠? 그가 자신이 부족한 게 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은 방이 밝아지자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줄여봤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남 탓을 하던 이 라오왕이 이 소녀의, 그리고 소녀와 할머니가 보여준 친절, 따스한 마음이 이제 방불 켜지듯이 환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제목은요, 일단,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사건 소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라주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라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거는 라주가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얘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줄 알게끔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라주. 아니면 라주가 기억이 안 나면 러신이 훨씬 더 쉽나요? 뜨겁다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러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지막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불을 밝히다. 예, 불보다는 양초를 밝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点亮 心中的蜡烛라고 붙였는데요. 예, 요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전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아까 따스한 이웃. 왜냐면 이웃에 관한 내용이 계속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따스한 이웃이라고 해서 热心的邻居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정할 때 만약 이 단어를 놓쳤다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내가 라주를 못 적어라고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단어로 좀 더 여러분들 포괄적인 이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고치면 되니까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만 집착해가 내가 거기 봤던 단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단어로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대처를 하시면 임기응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